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님들이 아무리 공직선거법을 잘 아신다고 한들 강사로 섭외가 만약에 들어온다. 고민스럽네요. 하고 싶습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전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전화통을 붙잡고 친절하게 설명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워요? 정말 이해가 안 갈 수 없도록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화이팅!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장님, 이번 선거일이 공휴일이니까 우리 쉬는 거 맞죠? 서비스업에 공휴일이 어딨어. 그날이 대목인데 손님들 몰릴 것 같으니까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와. 정말요? 그럼 투표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뭐. 아, 어제도 사전 투표일인데 풀로 근무하게 해놓고선. 그럼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잠깐 투표하고 올게요. 오후에? 그럼 손님은 어떡하고? 투표 안 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말고도 투표할 사람 많아. 아, 사장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표 시간은 국민의 권리라고요.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피고용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인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응? 아니다 그냥 나도 같이 가자. 어?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까요? 필기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은 선거 참여 주체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공정 이 두 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먼저 주체를 먼저 보면 처음엔 국가가 나오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의 그 의무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항을 보시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오죠.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렇게 주체가 되어 있는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뭔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뒤에 드릴게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렇게 주체를 규정하면서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선거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할인 이런 것들은 투표를 이미 마친 선거인이니까 꼭 의무로 두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이런 실시 방법을 정당 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대책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이제 주체가 공무원, 학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서 내가 선거권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시군에 있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동사무소 아시죠? 동사무소 아니면은 또 뭐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그런 데서 선거 때 저희 업무를 이제 대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그 선관위의 저희 그 조직이라기보다 선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둔 거라서 가끔 보다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이 각급이라고 하는 건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를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 가로 열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규정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를 하나 볼 건데 이건 뭐냐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해달라. 그거 관련된 판례인데 꼭 투표일을 그러면은 그 유급의 휴일, 그러니까 유급의 휴일로 정해야 하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실 보면 이 노란색 글씨가 중요한 건데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그런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닌 한 선거권 행사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할지 이런 것들은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6조의 선거권 행사의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선거를 참여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규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의 2에서 볼 건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분들이 3일인데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이거든요. 그 사전투표 기간 이틀과 선거일, 그러니까 총 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이 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구를 할 수 있죠. 청구했어요. 이렇게 3일 동안 다 내가 근무를 해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는 이 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청구가 있으면 꼭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꼭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구가 없으면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 2항이 적용이 안 되겠죠. 청구가 있으면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 2항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까 봤던 6조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3항을 보시면 그럼 고용주가 이런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뭘 홍보하냐? 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고용된 사람들이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에게 이런 홍보 의무를 두고 있는데 언제부터 홍보하게 되어 있냐?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이 기간을 이렇게 규정한 거는 사전투표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거든요. 5일부터 2일 동안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시작하기 전 이틀 전부터는 알려줘라. 그래야 이 고용된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이런 것들을 고용된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번)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나왔네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셨네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교통 편의는 제가 뭐라 그랬죠? 강행 규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X고요. 2번.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나왔네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
이미 마쳤죠. 이 마친 선거인에게 국 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나시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고 했고, 또 이미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은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행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X고, 3번 문제는 맞춰보세요. 자, 피고용인,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죠. 피고용인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때, 그럼 이거를 휴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O일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X. 휴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가 나오네요.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두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맞죠? 5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갑자기 모르던 개념이 나왔죠? 선거일 공고일이라고 하지 않았죠. 선거일 공고일이 아니고 선거일 전 7일부터인데 일반적으로 선거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일 공고일부터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이고요.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의 요청에 관계없이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건 X죠. 제가 아까 그랬죠. 요청하는 경우, 청구하는 경우에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X입니다. 이 세 가지 위원회를 비교해서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가 너무 기니까 방심위 이렇게 세 글자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기심위,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심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시고 들으세요. 먼저 보면 이 세 개의 위원회, 방심위, 기심위, 인심위는 설치 목적을 먼저 보면 다 공정성 유지입니다. 공정성 유지, 공정성 유지 그렇게 되어 있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기사니까 선거 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선거보도,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들이고요. 설치 목적은 그렇고, 설치 주체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저희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워낙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평소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기 때문에 상시 설치 기간을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심이나 기심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기간이 상시는 아닌데요. 먼저 임기 만료 선거를 보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 기간을 두고 있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짧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방심위와 기심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수는 이렇게 9명, 아니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인심위의 경우에는 11명 이렇게 두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뒀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볼 텐데, 직권조사라고 해서 방심위, 기심위, 인심위가 자체적으로 직권조사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제 보면 방심위가 방송을 보면서 선거 방송이 공정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먼저 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뭔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의나 경고 같은 이런 방송법에 있는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이 방송사에 바로 제재 조치를 명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그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통보받은 제재 조치를 방송사에 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에다 통보를 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기심위의 경우에도 선거 기사의 공격 여부를 조사해서 불공정한 기사가 있다고 보면 정정 보도문 같은 이런 그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해서 바로 언론사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처럼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그 제재 조치를 명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제재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었어요.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던 그 조치가 있었는데 사과문, 사과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사과문 게재는 뒤에 판례에도 보시겠지만 위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재 조치에서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과문 게재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보시면 되고. 인심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보도에 대한 공정 여부를 조사해서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하면 바로 다른 데 거치지 않고 인터넷 언론사에 바로 즉바로 제재 조치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한 단계 거쳤던 것들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직권 조사했던 것들과 이제 또 다르게 시정 요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누가 하냐? 후보자나 후보자 예정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후보자 그리고 후보 예정자는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정자는 이 방심위나 기심위가 설치된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불공정한 선거 방송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심위나 기심위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주체가 조금 더 많아졌죠. 정당, 그러니까 중앙당과 시도당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당과 후보자, 후보자 예정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내가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여기 보면 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그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여기 규칙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여기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인심위에 대한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과문 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사과문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사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이런 사과문 게재라는 제재 조치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과문 게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방송이나 간행물이나 인터넷 언론사에서 왜곡된 선거 보도가 있었다. 아, 이건 왜곡됐다. 그리고 인신 공격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주체들이 여기 주체가 여기 시도당까지 더 들어있다고 했죠. 이 주체들이 방송사나 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 보도 청구권을 주고 있는데 그때 언제 하느냐? 방송사, 언론사에 하는 거는 요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고요.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인터넷 언론사에 하는 건 상시할 수 있습니다. 반론 보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여기도 똑같이 있음을 내가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방송이 인터넷 이런 그 선거 보도가 있은 날부터 30일까지만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적 기간이라고 규정을 되어 있는 거고요. 반론 보도 청구를 하는데 그 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오면 방송사와 언론사가 청구를 받았겠죠. 그 방송사 언론사와 그 반론 보도 청구를 했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대리인, 이건 변호사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그 반론 보도 청구를 받으면 그 받은 인터넷 언론사와
아까 정당, 그러니까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후보자 예정자 대리인이 이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반론보도를 어떻게 해줄까 해서 이런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여기에는 반론보도를 어떻게 할지 형식이 들어가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고 배너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반론보도를 하는 거에 대한 형식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가 성립을 하면 방송은 그 왜곡된 선거 보도라든지 인신 공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론 보도 방송을 해주는데 청구 받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주고요. 그리고 정기 간행물,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발행 후에다가 반론 보도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발행호 자체가 선거일 후에 발행이 되면 사실 선거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부되는 그 지역에 나오는 일간 신문에 그 언론사가 부담해서 48시간 이내에 반론 보도 그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조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간 이내에 반론 보도를 하게 되어 있고 방송사나 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가 이런 반론 보도를 해주면 끝나는데 그런데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볼 때도 이거는 반론 보도를 해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협의가 결렬이 되면 이런 아까 그 반론 보도 청구를 했던 주체들 그리고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았던 방송사와 언론사가 이 심의 기간에 그러니까 방심이나 인심위가 되겠죠. 심의 기간에 다시 이 내용을 반론 보도 청구에 대한 것들을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방심이나 기심위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인터넷 언론사의 반론 보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았던 인터넷 언론사는 이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방송사나 언론사도 반론 보도 청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부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인터넷 언론사의 반론 보도 청구의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이 심의 기간이 방심위, 기심위 그리고 인심인데 이 심의 기간에서 반론 보도 청구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반론 보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그 반론 보도 청구를 했던 중앙당 그리고 후보자 예정자 그리고 방송사 언론사에 모두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반론 보도를 해라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결정을 하면 어떤 방송통신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제재 조치를 명했던 거와 다르게 지금 반론 보도의 경우에는 즉시 바로 이 청구권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해 준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아까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이 결과는 통지를 해줍니다. 결과 통지를 해줘야지만 이 반론 보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벌써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로 틀렸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한 줄만 봐도 바로 X죠. X. 2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X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간이 길다. 같다고 했죠? 설치 기간이 같기 때문에 3번은 X고요. 4번.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일 전 240일의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 운영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 아까 봤던 게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설치하기 때문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5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X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X입니다. 6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다. 사과문 게재는 X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7번. 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 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도당은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습니다. 8번. 방송 또는 기사 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되겠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X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한 명을 두어야 한다. 상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둔다고 했죠.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 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직접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셨죠? 쉽죠?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잘 푸실 수 있겠죠? 제가 잘 설명드렸으니까 다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찍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렵나요? 다 푸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건 맞는 거죠? 2번.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왔네요. 이상하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는 거네요. 3번.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리죠.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고요.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4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할인 등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았나요? 틀렸어요? 2번을 맞춰보세요. 2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4개 중에서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3개 고르면 됩니다. 1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 이내라고 했었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간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간이 길다. 틀리죠? 기간은 같았으니까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반론 보도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다. 사과문 게재 나왔죠?
틀리다고 했죠. 그래 3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 틀리죠. 왜냐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질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럼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에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이니까 방송이 나왔는데 시도당이 나왔네. 이건 틀린 거죠.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방송 또는 기사 게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런 기사나 방송이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청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 후보자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이런 외국 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은 선거일까지였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마지막 4번. 방송사는 반론 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의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 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반론 보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 보도의 방송을 해야 한다. 틀린 게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으셨어요? 몇 개 맞으셨어요? 강의를 잘했는데 강의를 잘 못 들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제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